아무리 아까워도 이런 인연은 과감하게 잘라야 합니다. 마음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마치 복잡한 책상, 서랍이나 가득 찬 옷방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하거나 더 이상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비워내야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인간관계 정리는 단순히 누군가를 끊어내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며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인연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SNS의 발달로 관계의 폭은 넓어졌지만 진정한 관계 정리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떤 이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둘지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아까워도 과감히 잘라내야 할 인연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째,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늘 기운을 빠지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들은 불평, 하소연, 비난을 쏟아내며 우리의 감정 에너지를 끊임없이 고갈시키는 유형입니다. 관계에서 얻는 것이 상처와 피로뿐이라면 그 인연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당신을 이용하려는 관계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받아도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는 이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금전적, 시간적, 감정적 손실을 반복하게 만들며 결국 당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순수한 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이용만 있는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셋째, 경쟁적인 관계입니다. 대화의 목적이 정보 공유나 서로에 대한 응원이 아닌 끊임없는 비교와 견제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불필요한 긴장감을 유발하고 당신의 삶의 선택과 행복마저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넷째, 존중 없는 관계입니다. 무례한 말투, 비꼬는 태도, 감정적인 언행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엄청난 감정 소모를 일으키며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훼손합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당신의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다섯째, 과거의 추억에만 머무는 관계입니다. 현재는 나눌 이야기가 없고 오직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는 관계입니다. 물론 추억은 소중하지만 현재를 함께 나눌 수 없는 관계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여섯째,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모임, 대화, 감정 등 모든 것이 상대방 중심으로 움직이는 불균형한 관계입니다. 한쪽의 노력만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지치고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일곱째, 불평불만이 잦은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온갖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마저 앗아갑니다. 여덟째,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진심 어린 배려 없이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아홉째,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은 관계의 근간을 흔듭니다. 마지막으로 SNS로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고 감정적인 글을 올리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현실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존중 없이 행동하며 일방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인연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인연이 제 역할을 다했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할 때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련으로 남아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먼지와 같습니다. 털어내지 않으면 마음의 빛이 흐려지고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인연을 두고 중간 인연이라 불렀습니다. 시작은 있었지만 끝까지 갈 인연은 아닌 관계. 그는 모든 인연이 깊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때를 알면 미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많은 고통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좋았던 기억, 정, 의리, 미안함. 하지만 그 마음들이 얽히고 설키면 결국 우리 자신을 잃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인연에도 시기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정약용은 인연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흘러야 맑고 사람도 흘러야 다치지 않는다고 말이죠. 함께 머물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결단입니다.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이미 압니다. 모든 인연이 오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젊을 때는 관계의 수가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의 온도가 진정한 지혜가 됩니다. 가까워질수록 조심하고 멀어질수록 따뜻해야 합니다. 그 균형을 아는 사람이 삶을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인연을 떠나보냈습니다. 벼슬길의 동료들을 잃고 벗들과의 왕래도 끊겼지만 그는 그 단절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벗이 떠남은 나를 남기기 위함이요. 인연이 끊김은 새 인연을 부르기 위함이다. 이 말은 참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 떠난 뒤 남는 공허함은 사실 우리 안에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빈자리에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통찰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별이 손해만은 아닙니다. 이별은 곧 정리이자 정화의 과정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미련은 마음의 먼지다. 털지 않으면 마음의 빛이 흐려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때 털어내며 그 관계가 자신에게 남긴 의미만을 품고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그런 인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통하지 않지만 예의상 혹은 정 때문에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들. 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상대도 나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그만둘 줄 아는 결단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또 끊었습니다. 벼슬길의 동료, 학문의 벗, 제자들, 백성들. 그 가운데 어떤 인연은 끝까지 이어졌지만 어떤 인연은 도중에 흐릿하게 멀어졌습니다. 그는 그런 관계를 두고 중간 인연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가 남긴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끝을 보려 하지 말고 중간에서 머물다 흘려보내야 한다. 이 말에는 단호함과 자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인간의 의리가 아니라 오히려 집착일 수 있다는 뜻이죠.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깊은 인연으로 평생 함께할 관계, 둘은 얕은 인연으로 스쳐 지나갈 관계,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중간 인연이었습니다.
한때는 가까웠지만 결국엔 흘러가야 하는 관계. 그는 말했습니다. 깊은 인연은 서로의 허물을 덮고 얕은 인연은 서로의 이름도 잊는다. 그러나 중간 인연은 허물을 보고 머문다. 이 문장은 인간관계의 진실을 꿰뚫습니다. 중간 인연은 완전히 나쁜 인연도 완전히 좋은 인연도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붙잡고 있으면 둘 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관계가 참 많습니다. 예전엔 마음이 잘 맞았지만 이제는 자주 부딪히는 친구, 겉으로는 여전히 웃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가족, 의리로만 이어지는 동료. 그 관계가 아직 이어지는 이유는 정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두고 머물면 탁해지고 흘리면 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억지로 막으면 썩고 때를 알면 다시 맑아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의 흐름을 봅니다. 상대의 마음이 멀어졌을 때 그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변했느냐고 묻기보다 변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결단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썼습니다. 인연이 멀어질 때는 서로의 덕이 다했기 때문이다. 즉, 그 관계는 서로에게 배움과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더 이어지면 의무가 되고 더 잡으면 집착이 됩니다. 그러니 미련보다 감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는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이별도 자연의 한 부분이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지고 물이 차면 반드시 흘러내린다. 그 흐름이 슬픈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서 이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큰 지혜입니다. 누군가 떠날 때 억지로 잡지 말고 그가 남기고 간 마음만 조용히 간직하십시오. 그럼 이별은 상처가 아니라 삶의 한 문장이 됩니다. 정약용은 결국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움이 남는 인연은 좋은 인연이요. 후회가 남는 인연은 미련이다. 이 말처럼 어떤 인연은 아쉬움으로 남아야 아름답습니다. 그 아쉬움이 바로 관계의 마무리를 품격 있게 해줍니다. 정약용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인연을 끊을 때는 언제나 냉정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관계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식 결단의 품격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뜻을 나누던 벗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학문을 논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밤을 새워 토론하던 사이였죠. 하지만 정치의 바람이 바뀌자 일부는 권력의 편에 섰고 일부는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벗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달리 보게 한 것이다. 그의 이 말에는 인연의 순환을 아는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상황이 달라진 것일 뿐. 그러니 원망도 미련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관계를 그 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관계의 절제입니다. 그는 벼슬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치의 부조리를 견디다 못해 결국 자진하여 관직을 떠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자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리가 나를 떠난 것이다. 그는 벼슬을 내려놓으면서도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연이 다한 자리를 담담히 정리했을 뿐이죠. 이것 또한 중간 인연의 한 형태였습니다. 정약용의 가족 관계에도 같은 지혜가 보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형과도 때때로 뜻이 맞지 않았고 자식들에게도 애정과 훈계를 병행했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멀리서 보아야 한다. 이 한 문장은 수많은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깝다고 해서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거리가 있어야 서로의 마음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정리할 때도 항상 감사를 먼저 남겼습니다. 그는 벗이 자신을 떠났을 때 그 벗에게 이런 시를 보냈습니다. 그대와 나의 길이 갈라지니 서로의 발자국이 오래 남기를 바란다. 떠나는 이에게 원망 대신 축복을 남긴다는 것. 그것이 진짜 결단입니다. 그는 인연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연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입니다. 함께 걸을 길이 끝났다면 거기서 멈추고 인사를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정리한다는 것을 무정하거나 냉정한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감정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맑히는 일입니다. 억지로 이어질 때 생기는 오해와 피로를 없애고 그 인연이 남긴 좋았던 시간만 간직하는 것. 그게 진짜 배려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이별이 끝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다시 시작의 모양이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습니다. 관계를 놓는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와 내가 다시 태어날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을 끊는 사람이 아니라 인연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결단 속에서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세상은 한결 맑아집니다. 정약용의 인간관계 철학에서 가장 깊은 부분은 그가 이별을 미움 없이 대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벗에게 오해받았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하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배지 강진에서 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벗이 떠났으나 내 마음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는 떠남을 받아들이되 마음속에서 증오를 품지 않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끊는다 하면 감정을 잘라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놓음이란 감정을 정리하는 일이지 사람을 지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연을 버리는 대신 그 인연이 자신에게 남긴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곧 마음의 공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망을 품으면 그 불이 먼저 나를 태운다. 이 말처럼 미움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잘못보다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봅니다. 이것이 성찰의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떠난 인연에게 언제나 감사를 먼저 남겼습니다. 그는 벗이 등을 돌리고 떠났을 때 그 벗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의 침묵이 내 마음을 닫게 하였으니 이 또한 나를 위한 가르침이었다. 얼마나 단단한 마음입니까? 이 말은 원망을 넘어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떠난 인연을 미워하지 않고 그 인연조차 자신을 단련시킨 도구로 삼은 사람. 그가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중년 이후에 이별을 겪을 때 정약용의 태도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는 떠난 인연을 잃었다고 하지 않고 거기까지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념이 아니라 순리의 인식입니다.
그 순리를 인정하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는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미련 때문입니다. 그 미련이 마음을 탁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먼지라 불렀습니다. 먼지를 털지 않으면 거울이 빛을 잃는다. 인연을 털어내는 것은 거울을 닦는 일과 같습니다. 미움을 덜어내면 마음은 다시 빛을 비춥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별 뒤에도 상대를 존중합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 순간 과거의 관계는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키운 선물로 바뀝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남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내 마음을 버리지 않겠다. 그 다짐이 그를 외로움에서 구했습니다. 결국 진짜 노움이란 타인을 잊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해치지 않는 일입니다. 떠난 인연을 미워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비로소 내 안에서 맑게 정리됩니다. 미움 없이 끝난 인연만이 기억 속에서 오래 빛납니다. 그 빛은 다시 새로운 인연을 부르는 불씨가 됩니다. 정약용은 많은 인연을 흘려보냈지만 그 속에서도 평생 이어진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관계를 깊은 인연이라 불렀습니다. 그 깊은 인연은 말이 많지 않았고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를 믿었습니다. 그의 버신 박재가, 권도님 같은 이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정약용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벗은 먼 곳에 있어도 마음이 곁에 있으면 매일 만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 속에는 진짜 인연의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설명이 없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관계. 그런 인연이 오래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갈 인연을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요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게 다가오는 관계는 대개 감정의 불꽃으로 시작되어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그러나 깊은 인연은 불이 아니라 조용한 등불처럼 타오릅니다. 천천히, 오래, 묵묵히.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벗은 말이 적고 기다림이 길다. 그는 벗을 판단할 때 말보다 침묵을 보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 편하고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인생의 진짜 인연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남는 인연은 서로의 변화마저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벗에게 쓴 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대는 나의 허물을 꾸짖되 미워하지 않고 나의 변화를 보되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대와 나는 참된 것이다. 얼마나 넓은 관계입니까? 중년 이후에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늘 곁에 있어주는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세월이 걸러남긴 진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인생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이 인연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한 번씩 멀리 있는 벗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네가 평안하기를. 그 짧은 인사 속에 모든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을 묻는 마음이 곧 내 마음의 평안이다. 즉 관계는 상대의 존재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내 마음의 상태로 완성됩니다. 우리 역시 끝까지 갈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 인연은 늘 곁에 조용히 있습니다. 내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그들이 바로 끝까지 남는 인연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덕으로 맺은 인연이라 불렀습니다. 덕으로 맺은 인연은 오래가고 이익으로 맺은 인연은 빨리 사라진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좋은 인연은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통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평생의 복입니다. 결국 남는 인연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보다 서로의 침묵을 존중했던 마음으로 남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깊은 인연의 언어입니다. 정약용은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벗을 그리워했고 제자를 걱정했고 가족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보다도 홀로 서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지탱한 것은 많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혼자 견디는 마음의 근력이었습니다. 그는 강진 유배지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멀어질수록 내 마음은 나에게 가까워진다. 이 한 문장에 그의 지혜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의 관계가 깊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외로움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움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그곳에서 자신을 닦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홀로 있음을 괴로워하지 말라. 그때 마음이 비로소 제 소리를 낸다. 우리가 인연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공허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관계가 이미 내 마음을 해치고 있다면 그것은 함께함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정약용은 이 의존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관계가 자유로워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유배의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다독이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나와 이야기했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홀로 선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가 결국 세상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는 줄어들지만 관계의 깊이는 더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마음의 독립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에게서 평안을 구하면 불안이 생기고 자기에게서 평안을 구하면 평화가 온다. 그에게 관계는 도피처가 아니라 서로의 평안을 나누는 교류였습니다. 혼자 서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의지하고 의지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벗이 많음은 복이 아니요 홀로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음이 복이다. 이 말은 중년 이후에 우리에게 그대로 삶의 지침이 됩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자신을 오해해도 그 마음이 쉽게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연을 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흐름에 따라 관계를 품고 놓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고독은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었다. 외로움은 그에게 상처가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통해 사람을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홀로 설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로움 속에서도 따뜻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인연의 진짜 의미를 배웁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풍요로운 사람. 그것이 정약용이 도달한 인간관계의 최종 경지였습니다. 정약용의 인생 마지막 시기에 남은 것은 명예도, 권력도, 풍요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사람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인연을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도왔고 누가 나를 떠났는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만남은 나를 닿게 한 거울이었다. 그에게 인연은 상처의 이유가 아니라 성숙의 재료였습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나쁜 인연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둘을 함께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고요했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벗이 남지 않음을 한탄하지 말라. 마음이 남아있으면 그 또한 인연이다. 그 말처럼 인연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그가 내게 남긴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있을 겁니다. 그게 인연의 마지막 형태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관계 중 끝까지 함께한 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떠난 인연들도 모두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내게 사랑을 가르쳤고, 어떤 이는 내게 인내를 가르쳤으며, 어떤 이는 나를 외롭게 함으로써 스스로 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인연은 다 복이었던 셈입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니 세상이 갑자기 넓어졌다. 그는 마음속에 원망이 사라지자 세상 전체가 하나의 인연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평생의 고난을 통해 체득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남는 인연은 감사로 두고 떠난 인연은 평안으로 보내라. 감사는 인연을 맑게 남기고 평안은 인연을 아름답게 끝맺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정약용이 말한 인간관계의 마지막 품격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후반부로 들어서면 사람보다 마음을 챙겨야 할 때가 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 마음이 따뜻하면 적도 인연이 되고 그 마음이 탁하면 벗도 남이 됩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사람은 흘러가지만 인연의 의미는 남는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떠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남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모든 만남이 내 인생의 한 구절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결단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묻습니다. 지금도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 관계가 당신을 자주 지치게 하나요? 그렇다면 미련 없이 놓아주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놓는 순간 마음은 비워지고 비워진 자리엔 감사가 들어옵니다. 그 감사가 곧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쌓이면 비로소 우리는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가르친 것은 바로 그 한 가지였습니다. 인연의 끝은 이별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을 품은 사람만이 끝까지 단정하게 늙어갑니다. 누가 오고 누가 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지혜이자 정약용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